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선거 유세가 굉장히 성황이죠. 트럼프와 해리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거액을 후원했고 심지어는 지원 연설에 따라다니기도 하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기업가가 야당 후보 그것도 지원금을 내면서 연설까지 할 때 안전할까요?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치와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만은 자기 뜻을 정치적으로 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렇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돈을 주고 있죠. 한국의 기업사는 아마 그 흥망을 살펴보면 정치와 유관이 돼 있습니다. 대개는 정치권에 밑보이면 하루아침에 30년, 40년 쌓은 기업 공로가 흥했다가 망한다고 할 정도죠. 지금은 심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은 기업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만 해도 갑질을 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올해 국감장의 기업가를 작년보다도 무려 1.6배나 더 불렀답니다. 159명 이상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바죠. 국감장 호출 기업인 벌써 159명 또 일단 부르기. 일단 불러놓고 심지어는 7시간을 대기했는데 3분 정도 대답하고 그것도 묻는 말에만 yes, no. 아니 말도 안 들으려면서 뭐로 부릅니까?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것은 기업인이 거기 안 나왔대요. 안 나오니까 불출석이면은 뭐 국회 그 감정하는데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출석하고 모욕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네요. 그런 법이 있는가 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법 생산성이 뛰어나죠. 쓸데없는 법 참 잘 만들죠.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고발하기로 했다네요. 근데 159명 부르는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불렀느냐? 과방이라고 있죠. 과방이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참 제목도 복잡하죠. 너즈러니 하여간 국회의원 다 와요. 그 과방이 최민희라는 사람이 뭐 위원장이가기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불렀대요. 그게 한 상임위가 열댓 개 안팎되는데 한 군데서만 30몇 명 불렀다나. 아무튼 뭐 대단해요. 정말 모욕죄는 이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해야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모욕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업가 불러놓고 7시간 대기시켜놓고 3분 4분 대답도 못하게 하고 계속 질문만 하고 추궁만 하고 자기들은 모욕을 하면 괜찮고 아니 불출석한 사람 그 사람을 모욕적이게 말해요. 얼마나 웃기냐고. 이게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경영을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손해배상을 국회의원들이 그 경영인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거미줄 입법 해놓고 기업은 그렇게 규제해놓고 기업인은 그렇게 얽어놓고 최민희가 어디 보니까 그 쇼트인가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우습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우습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하니까 자기가 우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국회의원들만 모르지 모욕죄는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근데 그걸 모르냐고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얼마나 또 기업 경영권까지 프리미엄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 평가액의 20%를 더하죠. 그래서 3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이 상속세 50%니까 프리미엄이 20% 붙는다 하면은 60%예요. 세계 최고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구멍가게도 하나 운영해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구멍가게도 금방 말아먹을 사람들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평소에 기업 실적에 따라서 법인세 냈는데 또 상속할 때 이렇게 어찌 보면 징벌적 과세를 우리나라가 하는 데라고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법인세나 상속세
내릴 생각이에요? 특히 기업 같은데 삼성 같으면은 지금 상속세 내는데 그 삼성 그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보정하는 데서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보고 안 웃겠어요? 자기 꼴이 얼마나 웃으냐고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웃은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웃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게 인허가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공장 건설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로 과정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들 겁니다. 그렇게 국회식으로 정치하면 꼴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경제에 비하면 꼴찌잖아요. 이건희가 뭐라고 했어요? 경제는 2류, 기업은 2류라고 했죠.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잖아요. 기업인이 이 시달리는 위험을 안고 이병철 때는 정치적인 어떤 그 박정희 때 부정축제 이런 문제 때문에 5.16 혁명 당시에 또 이병철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불과 멀리도 말고 불과 근 가까이도 말라. 그런 유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건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울분이 터지면 그랬겠어요. 기업은 1등인데 정치는 꼴찌란 얘기예요. 그게 기업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정치인들은 그게 모욕인지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얼굴이 두꺼우니까. 국회의원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밥 빌어먹기도 힘들죠. 근데 행정부도 문제더라고. 이게 좀 하여간 윤석열도 정치를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그러는데 기업가들을 너무 대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가들 바쁜데 그러면 사업이 위축된다고요. 사업의 지속성도 단절되고 경영도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또 부담되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 그냥 부부끼리 여행만 간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데 즐거운 여행도 부담이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세일즈라고는 하지만 경제외교 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행정부 위주로 하면 될 텐데 이재용처럼 사법 절차가 이렇게 끝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찌 보면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자유를 줘서 마음껏 펼 수도 있게 자기 포부를 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찌질이들이 모여가지고 거미줄 규제하지. 대통령은 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지.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왜 봐주냐고요. 조국이랑 실형 나왔는데 무죄 추정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안 그래요? 왜 기업가한테는 안 그래요? 기업가는 그랬습니까? 그렇게 봐줬어요? 문재인 때 어땠어요? 구속수사해가지고 실형 나오면 가뒀잖아요. 근데 이 사법부들 이 사법정의라는 게 그런 겁니까? 법조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유권, 권리 있으면 권한이 있으면 무죄고 유전이라고는 했는데 왜 돈보다 권이 더 셉니까? 왜 그런 삼류 정치인한테 휘둘리는지 사법정의가 어딜 갔는지 검사들, 판사들 연수원에서 받을 때 선서할 때 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기업가들은 이재용도 그래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때 뭐 줄줄이 곤욕 치렀잖아요. 문재인 하여간 이 사류 정치인도 아닌 만류 정치인한테 참 많이 시달렸잖아요. 기업가는 어찌 보면 영웅입니다. 특히 창업자들은 영웅이라고요. 세금 내죠. 고용 창출하죠. 국가 위상 높이죠.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위상 높입니까? 아니, 기업가들 데리고 다니까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아는 거예요. 호가호이란 말 있죠.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다 동물들이 길을 비키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요.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이 기업가 데리고 다니니까 그 위상이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보세요. 현대, 삼성, SK 그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저 여의도를 바라보면서 야 한국은 정말 민주화가 된 나라구나. 야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구나. 야 정치가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기업활동을 통해서 저렇게 국가 위상이 올라갔구나. 그렇게 봐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 알지도 못해요. 국회의원 누군지. 기업가들이 영웅인데 이 기업가를 그렇게 푸대접하면서 그게 웃음나고 웃음 정도가 아니라 한심하죠. 슬프죠. 슬퍼.
이렇게 정치를 해서 경제가 잘 되길 바란다? 그거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게 뭡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장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고 사업가의 길을 죽이냐고요. 기업가의 유리한 그런 물론 상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건 개정해야 되죠. 주식 같은 거에 대해서도 주식 가치를 이를테면 이 사회가 높이도록 해서 주주에게도 힘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옛날 그런 입법을 한 거 그거 이제 정경유착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죠. 기업가들이 모두 선한 거 역시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렸다는 건 대단한 거고 정치가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 물론 있죠. 그러나 정말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찌 보면 많죠. 그리고 민주화라는 거 그게 무슨 영웅이나 되는 무슨 뭐 마패나 되는 줄 아는지 조선시대에 그게 무슨 뭐 면제부나 되는 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성직자들이 이를테면 그 직위 자체를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해서 자기를 선인으로 생각했듯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선발되면은 자기가 마치 선민처럼 행동해도 군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의 이 선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인이거든요. 옛날엔 관학일치, 관리와 그 학자가 일치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 요새 농사 짓는 사람은 어찌 보면 뭐 가장 힘들죠. 공장하는 사람이나 상업. 즉,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3인의식으로 하면은 산업공상의 끄트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 행정가들, 사법가들, 법조인들, 이 사람들이 사업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것은 장사입니다. 장사. 기업가라고요. 자영업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 자영업에서 출발한 사람이 정주행이고 이병철이라고요. 최종건이고. 그렇게 해서 현대와 삼성과 SK를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2세, 3세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창업가보다도 어찌 보면 수성가가 더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농담이 나오고 쓸데없는 조롱이 나오고 쓸데없는 질문이 나오는 그게 뭐예요? 국감이라고 하는가? 그게 국감인가 뭔가 하여간 자기들은 국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들이 모욕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거기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그 심리적 모욕 압박받은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선이다? 그러면 그렇게 선한 사람 같으면 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줍니까? 특권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참 한심한 정치가 우리나라 사회 정치가 기업가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 신문 보고 제가 참 열이 올라가지고 이 사류 만류 국회의원들이 기업가를 이렇게 애를 먹이다니.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참 안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